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신성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면 배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염증성 장질환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배가 아프면은 뭐 살다 보면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 넘어가다가 지속적으로 혈변이 나오고 점액변이 나오니까 이제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장에 염증이 쫙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염증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은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이랑 크론병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정상 그 장 점막이라 깨끗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게 궤양성 대장염이라 지저분하게 뭐가 껴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염증이 있으면서. 그리고 크론병이라고 세 번째 있는 게 보이는데, 궤양이 훨씬 더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깊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정상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20, 30대더라도 단순 복통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건 상관없겠지만 복통이 지속적으로 몇 개월씩 지속되면서 장기간 오래됐을 때에는 염증성 장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염증성 장질환이랑 장염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어떠한 음식물을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세균이 내려가서 장에 있는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장염은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장염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이런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장의 염증이 계속적으로 있는 게 염증성 장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염이랑 염증성 장질환은 구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말씀해 주셨는데 두 질환의 증세가 어떻게 될까요? 궤양성 대장염은 일반적으로 항문 바로 위에 직장이라고 있어요. 직장에 자꾸 염증이 생기면 어떠한 식으로 사람은 표현하게 되냐면 화장실 가고 싶어 해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실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때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식은땀 나고 진짜 아무리 어떠한 고민도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심한 화장실 가고 싶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변이 많이 풀어져서 나와요. 거기에다가 피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저분한 누런 코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궤양성 대장염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론병입니다. 크론병은 대장도 침범하지만 많은 경우 소장도 많이 침범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하면은 보통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음식물이라든가 물을 흡수를 하는 것 되거든요. 제대로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의 증상이 주로 설사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설사를 쫙쫙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항문을 또 침범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문 주변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장두공이라 그래서 이러한 치료가 혹시라도 젊으신 분들한테서 자주 생긴다거나 반복적으로 생겼을 때에는 혹시는 내가 크론병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려를 해보아야 됩니다. 장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흡수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삐쩍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유난히 마르면서 그러한 증상이 있다라 그러면은 한 번쯤은 검사 한번 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예. 염증성 장질환의 또 다른 문제가 합병증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합병증이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가 특히 대장암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8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내시경을 해봐서 혹시라도 암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스크리닝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감소를 하고 혹시 발견을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이 하기 때문에 요새는 한 2~3배 정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약물 치료에서 가장 이제 많이 흔히 사용하는 게 이제 항염증제를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궤양성 대장염을 예를 들면 화장실을 한 7, 8번씩 막 자주 들락달락 거린다 그러면 염증이 되게 심해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보통은 그럴 때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 부위를 자른다 그래도 그 주변으로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술적 치료보다는 어떠한 약물적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최후의 보류로서 수술적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이거나 끊어도 괜찮을까요? 이제 많은 경우에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고혈압약, 당뇨약 오히려 무슨 약 먹어야 되냐고 오히려 더 먹고 싶어서 이렇게 찾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잘 안 드시게 되고 안 드시고 병원 안 오시다가 결국에는 재발돼 갖고 응급실로 오신다던가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염증성 장질환을 걱정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가장 많은 나라가 서부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이런 데 많거든요. 서구화된 음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이제 20~30년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질환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혈변 증상이라던가 아니면 복통, 점액변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한번 들러서 반드시 검사를 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